근데 까먹었겠지. 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활용은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사인 법칙. 두 번째, 코사인 법칙. 마지막, 넓이.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가 큰 틀인데 이 세 개 다 뭐야? 일단 공식이야. 공식이고 그 공식 내용들은 책에 다 써있지. 자, 써있는데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사인 법칙은 일단 공식의 형태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와 같고 그건 당연히 사인 C분의 C와 같다. 즉 지금 삼각형이 일단 삼각형의 기본은 꼭지점을 대문자 ABC, 그래서 각도 대문자 ABC, 그리고 그 각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소문자로 알파벳 맞춰 쓰는 게 기본. 요걸 기본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사인 법칙이 뜻하는 건 마주보고 있는 관계인 각과 변의 비율은 그게 A끼리의 쌍이든 B끼리의 쌍이든 C끼리의 쌍이든 전부 다 똑같다. 그리고 그거는 누구와 같냐? ER과 같다.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대문자로 쓰던데 난 소문자로 편해서 소문자로 쓸게. 그래서 여기에서 R은 뭐다? 아니나? 외접원의 반지름. 즉, 이 원을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원이 하나 있을 거고 그 원의 중심에서 얘한테 긋던 얘한테 긋던 얘한테 긋던 단지 이름으로 똑같을 테니까 요 길이가 R. 됐죠? 자,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의 형태는 이렇게 생겨먹고 뜻은 A끼리, B끼리, C끼리 뭐가 됐든 간에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의 사인값과 변으로 이루어진 비율은 모두 같다. 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얘들아 당연한 얘기지만 이 공식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너희가 시험 보기 만약에 내일이 시험이야. 그때 사인 법칙 외웠어 안 외웠어 라고 내가 물어보는 게 내가 이상한 놈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지? 중요한 건 이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가 아니라 이거 누구나 외우니까 이 공식을 언제 쓰냐야. 언제 쓰냐. 왜냐면 지금은 내가 사인 법칙만 얘기했지만 사인 법칙도 배우고 코사인 법칙도 배울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거에다가 추가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언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도형들, 성질들. 그런 게 추가돼서 너희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얘들아. 피타고라스 배울 때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뭐 13이래. 이때 이 삼각형의 높이 구하시오. 이딴 거 많이 해봤잖아, 그지? 그때 여기를 x로 두고 여기 13-x로 둔 다음에 피타고라스 요 길이를 요 삼각형으로 표현하고 요 삼각형으로 표현해서 둘이 같다 라고 풀잖니, 그치? 여튼간에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얘네들에다가 녹여내야 된단 말이야. 이따가 문제 풀겠지만. 그래서 쓸 게 많아,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배우는 건 두 개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쓰는 거는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써야겠네? 이거 써야겠네? 아니면 중학교 때 내용을 통해서 그걸 거친 다음에 얘 써야겠네? 아니면 복잡하면 얘 쓴 다음에 얘 써야겠네? 얘 두 번 써야겠네? 이딴 것들, 이런 걸 너희가 판단하는 게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인 법칙은 판단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언제 사인 법칙 쓰냐? 이미 답이 나왔어. 외접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왜? 코사인 법칙은 외접원이랑 아무 상관없거든. 사인 법칙만이 유일하게 외접원과 관련이 있어. 왜? 십자체 얘가 있으니까. 됐지?
됐지, 얘들아? 그래서 문제에서 막 이상한 도형 준 다음에 외접원의 넓이를, 어떤 도형의 외접원의 길이를,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딴 말이 나오면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중간 과정은 모르지. 문제마다 다르겠지. 중간 과정은 뭐 어떻게 됐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론은 마지막에 뭐 써야 돼?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외접원과 관련돼 있으면 거의 100%. 다음. 언제 사인 법칙,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사인 법칙을 떠올리라는 얘기고, 다음에 말할 거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얘네 둘이 쌍이 이뤄지고, 이게 쌍을 이뤄지고,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고,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얘들아, 얘네 4개가 똑같다는데, 얘네 셋은 동등한 위치지, 그지? 얘네 혼자 있는 애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만약에 식이 요렇게만 있어도 등식은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등식만 봐봐. 요 등식에서 이 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3개야. 변 C, 각 C, 외접원의 반지름 R. 요 3개지. 그럼 요 3개 중에 당연한 얘기지만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 아니야? 구해줄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이 한 쌍이 존재해야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요거까지 파악하면 얘들아, 얘를 알려줬어.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사인 법칙이잖아. 그럼 그거 말고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의 값을 뭐라도 알고 있다면 한 쌍으로, 만약에 변의 길이는 C인데 알려준 게 변의 길이는 C인데 알려준 각은 B야. 사인 법칙 못 써, 이건. 왜? 짝이 다른데. 물론 A와 B를 알려주고 C를 안 알려서 이거는 되지. 왜? 얘네 셋이 더해서 180도는 누구나 다 하니까, 그지? C를 돌려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언제야? 한 쌍,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변과 각이 존재해야 돼. 이게 없으면 사인 법칙 못 써. 짝이 안 맞으면. 그게 진짜로 알려줬건 아니면 하나는 알려주고 하나를 구하라고 하건 미지수로 두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당장 까먹은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중요하지. 공식이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한데 나중 얘기를 하자면 이게 훨씬 중요해. 언제 사인 법칙 쓸까? 왜냐면 이걸 고르는 게 이 문제, 이 단원의 핵심이거든. 헷갈려. 이 2개 중에서만 고르는 게 아니라서. 얘를 2번 쓸 수도 있고, 얘를 2번 쓸 수도 있고, 얘 쓴 다음에 얘 쓸 수도 있고, 얘 한 번이면 땡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복잡해, 생각보다. 자, 다음. 요 사인 법칙에서 파생되는, 요 식에서 파생되는 게 하나 있는데, 보자. 얘들아, 삼각형에서, 예를 들어, 이건 썼다 지울게. 요각이 50도라고 치자. 요각이 100도라고 치자. 요각이 30도래. 그러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은 얘가 각이 제일 크니까 당연히 요 변의 길이도 제일 길 거야.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 각은 50도니까 50도랑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의 길이가 2번째로 길 거고 가장 작은 각을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의 길이가 가장 짧을 거야. 당연한 얘기야. 그치?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얘들아,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 길이가 10이래. 100도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10이래. 그러면 50도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5일까? 각이 절반 됐으니까? 아니야. 즉,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는 각이 큰 게 변의 길이가 긴 거 맞아. 변의 길이가 긴 게 각의 크기 큰 게 맞아. 오케이? 맞아. 맞는데 뭐야? 정비례하진 않아. 정비례는 아니야. 각이 2배 됐다고 변의 길이도 2배 되는 거 아니라고.
5일 때도 있겠지. 근데 6일 때도 있을 거야. 4일 때도 있을 거야. 삼각형마다 다르겠지. 여튼 간에 10보다는 작겠지. 왜? 각이 100도보다는 50도가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정비례는 아니야. 대신에,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 A랑 각 A, 각 B, 각 C가 있을 때, 얘네들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A랑 B랑 C는 정비례하진 않아. 비율이 같진 않다고. 각이 2배 됐다고 얘네도 2배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됐지? 근데 그때 요 각한테 사인 값을 붙여버리면 그거 아마 거기 공식 3번인가 있을 거야. 얘네 각에다가 사인 값을 붙여버리면 이거는 변의 길이와 비례해. 그냥 생 각은 변의 길이와 정비례하지 않고 정비례하지 않다라고 해서 뭐 이상한 건 아니야. 각이 큰 게 변의 길이 큰 건 맞아. 맞는데 정비례하진 않다는 얘기야. 근데 사인 값은 정비례. 즉 예를 들어 A각이 60도래. B각이 30도래. 그러면 얘들아 이때 각 A가 60도, 각 B가 30도라고 줬다면 너희는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두 변의 길이, 얘랑 얘를 마주보고 있는 A와 B라는 변의 길이의 B는 당연히 2분의 루트 3대 2분의 1이니까 루트 3대 1이야. 당연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우리는 변의 길이 A를 루트 3K라고 둘 수 있겠구나. B의 길이를 K라고 둘 수 있겠구나 라는 거지. 비율이 얘니까. 실제 길이는 이렇게 두겠지. 문제 풀 때. 이해됐을까? 이거.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착각만 안 하면 되잖아. 그지? 거기 책 잠깐 보면 사인 법칙이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 줄에 이거 있지? 그치? 이거 있지? 공식 보이지 얘들아? 그 다음 줄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인데 잘못되어 있네?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라고 써있지? 보이니? 그게 방금 얘기한 건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번과 2번 뭐 사인 A는 2R분의 A다 A는 2R 곱하기 사인 A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필요 없어. 왜? 여기서 유도하면 되잖아. 여기서는 2R로 정리했으니까 2R은 sin C분의 C다라는 거고 만약에 sin C가 알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얘네들 위치 바꾸니까 sin C는 2R분의 C겠지. C가 알고 싶어. 뭐 하면 돼? 얘를 1로 옮기면 돼. C는 sin C분의 2R, sin C 곱하기 2R이겠지. 그치? 이거 뭐하러 외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원형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요거. 됐지? 요게 사인 법칙이었고. 자, 다음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조금 더 어려워. 사인 법칙보다는. 자, 일단 코사인 법칙의 형태를 보자면 자, 코사인 법칙에서 기본 형태를 봅시다. 일단 요 삼각형 그대로 끌고 갈게. 자, 코사인 법칙의 식의 형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겨먹은 게 시작이 피타고라스야. 이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피타고라스는 여기서 끝나지만 코사인 법칙은 여기 뒤에 더 붙지. 뭐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요게 코사인 법칙. a가 기준 각이 되는 거야 지금. 지금 각을 a 썼잖아. 그지? 그러면 이 A라는 각이 기준이니까 여기 좌변에 A제곱으로 출발한 거야. 그래서 A제곱이 A가 기준이 됐을 때 A제곱은 피타고라스처럼 똑같이 쓴 다음에 얘네 쓴 거 그대로 쓰고 그 각의 코사인 값 곱한다. 형태. 그러니까 지금 코사인 법칙은 거기도 있겠지만 식이 3개지.
A제곱은 쭉, B제곱은 쭉, C제곱은 쭉. 근데 구성은 똑같다. 그냥 알파벳 위치만 바뀐 거지. 여기가 B제곱이면 얘가 B. 그럼 여기 각 B가 주인공이겠지. 그럼 나머지는 B를 제외한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C 요 따위겠지. 당연히. 다음 여기가 C제곱이라면 당연히 주인공은 각 C일 거고 그러면 C를 제외한 나머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겠지. 이렇게 오겠지. 그러니까 세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지. 그게 그거거든. 자,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과 다르게 얘는 식이 별거 아니라서 특히나 분수꼴이라서 그냥 위치만 바꾸면 변형식은 굳이 안 외워도 됐었지만 자, 이거 안 외워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답 내는데 지장은 없는데 편의를 위해서 코사인 법칙은 변형식을 외우자. 외우는데 달달 외울 필요 없어. 문제 나올 때 한 번쯤 나올 때 변형식을 써야 될 때가 있거든? 안 써도 되지, 얘들아. 안 써도 되는데, 생각해봐. 지금 변형식은 코사인 A로 정리할 거거든, 얘를?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정리한다 치면, 이거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2BC로 나누겠지. 근데 그 짓거리가 귀찮잖아. 왜냐면 지금은 그냥 알파벳만 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다 들어온 수들 들어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변형식 좀 기억해주자. 몇 번 써보면 너희가 의식적으로 몇 번 써보면 돼. 자, 코사인 A는 뭐라고 정리되냐? 자, A각이 주인공이야. 그러면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주로 많이 쓰이잖아. 그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얘는 2BC 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게 코사인 변형식. 그러면 코사인 B라면 뭐라고 했어? 코사인 B는 안 쓸게. 코사인 B는 분모 2AC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어렵지 않아, 얘들아. 자, 다음. 사인 법칙에서도 말했지만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 이거 내일 시험이라는데 코사인 법칙 외웠냐라고 체크할 필요가 없지. 당연히 누구나 다 알아. 중요한 건 언제 쓸 거냐지.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 자, 코사인 법칙이 사인 법칙보다 어렵다고 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사인 법칙은 너무너무 연관 있는 게 딱 있단 말이야. 외접원. 근데 얘는 그딴 거 없어. 너희가 찾아야 돼. 찾는데 자,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에 비해서 지금 사인 법칙은 식은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얘는 얘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에 비해 코사인 법칙은 여기서 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에서는 요 식에서 구성 요소 보자. 변의 길이 하나, 둘, 셋. 각 하나.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세 변과 각 하나 요걸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네 개가 한 식을 이뤄야 돼. 맞지? 보이지 얘들아?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알아야 하나를 구할 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세 개를 주어졌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뭐냐면 특히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세 변의 길이를 줄 때야. 세 변의 길이를 줬다면 이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생각해봐 얘들아. 사인 법칙이랑 비교하면서 생각해야 되더라. 세 변의 길이를 딴 건 모르겠는데 세 변의 길이가 뭐 3, 4, 5래. 직각이네. 뭐 4, 6, 9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야 얘들아 사인 법칙 쓸 수 있냐 이거? 못 써. 사인 법칙 뭐라고? 한 쌍이 있어야 돼. 아니면 한 쌍이 존재하는 거 아니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도 줘야지. 왜? 여기서 구성 요소는 3개니까. 3개고 그 3개 중에 2개는 마주봐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사인 법칙을 죽어도 못 써. 됐지? 대신에 코사인 법칙을 생각해봐. 코사인 법칙에서는 그 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요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3개 줬잖아.
세 개 줬잖아. 그러면 이 각이 됐건 요 각이 됐건 저 각이 됐던 간에 아무거나 너희가 하나의 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만약에 여기를 잡았다 치자. 여기가 각 A였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럴 때가 뭐야 얘들아? 변형식 쓰는 거야. 난 나머지는 다 알고 코사인 A가 알고 싶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들아 이제 뭔 소리지 이해되냐? 몰라도 되지. 그냥 여기다 쓴 다음에 얘는 X는 어쩌구다 라고 되는 거고 어쩌구는 X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편의상 얘가 더 편하다고. 훨씬. 그러니까 외우자고. 하다 보면 외워져. 그래서 만약에 A가 요각을 기준으로 했다면 코사인 A는 시각 한번 써보자 연습. 코사인 A는 얘가 주인공이니까 얘랑 마주보고 있는 애가 둘이 쌍으로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 빼고 나머지가 주로 쓰이는 거야. 여기 뭐 써? 2, 4, 6, 4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이렇게 오면 돼.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A의 각의 크기는 몰라도 요 A 각의 코사인 값을 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코사인 A를 구했더니 2분의 1이 나왔네? 그럼 뭐야? 아, 60도구나. 그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네? 하지만 그러면 몇 도? 이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네? 그럼 여기 몇 도인 거? 에이, 알잖아.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180도 안에서 몇 도니? 얘들아, 120도. 120도. 이거 헷갈리면 얘들아, 각 변환할 때 헷갈리면 우리가 배웠던 건 동경이었잖아. 근데 동경 말고도 하나 더 있잖아. 뭐야? 그래프 대칭성 상극하면 코사인 그래프. 이거잖아. 180도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있겠지. 그럼 플러스 2분의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여기가 60도라며. 그럼 여기는 90도니까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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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도. 이 정도 생각해야지. 됐지? 그래서 특수각이 나오면 진짜 각을 알게 되는 거고. 특수각이 안 나왔어. 뭐 이따위야. 그럼 뭐야? 못 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보자 얘들아. 여기서 조금 더 가보자. 이게 가장 전형적인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거든. 요게 세변의 길이 줬을 때. 자, 세변의 길이를 줘서 우리 지금까지 풀어온 게 얘들아. 세변의 길이를 줘서 이 상태로 사인 법칙을 못 써. 그래서 한 각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했어. 됐지? 됐지 얘들아?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얘들아.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탄젠트건 하나만 하면 나머지 두 개 자동하냐?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알잖아.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 각의 코사인 값이 5분의 4 나왔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 각의 사인 값도 아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되지. 5, 4. 그럼 여긴 3이란 소리고. 그러면 사인 A는 몇이란 소리? 5분의 3이란 소리지. 그거 신경 안 써도 되지 얘들아.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건 1사분면이니까 왜? 코사인이 양수가 나오는 건 1사분면이랑 4사분면인데 4사분면의 각이 A일 리가 없잖아. 삼각형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도 플러스겠지. 자, 그러면 내가 사인 값 왜 구했을까? 코사인 법칙으로 각 A의 코사인 값 구했어. 그리고 그 각 A의 코사인 값으로 사인 A의 사인 값도 구했어. 왜 구했어? 그러면 드디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컨디션이 나오는 거지.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의 사인 값과 길이를 알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코사인 법칙을 거쳐 사인 법칙을 통해 뭘 할 수 있어? 가상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거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동시에 쓰는 문제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줬을 때 오케이? 잘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줬을 때 뭘 쓸까라고 했을 때 코사인 법칙을 먼저 골라야만 하지. 왜? 이 상태로는 사인 법칙을 못 쓰거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봐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삼각형 이렇게 줬어. 준 다음에
이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그러면 순진하게 외접원? 사인 붙이기로 했는데? 사인 붙이기 쓰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맞아. 외접원과 관련되는 건 당연히 사인 법칙이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고. 사인 법칙 언제 쓸 수 있다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애가 있어야 돼. 변 하나, 각 하나가. 각이 없잖아. 내가 알고 있는 각이 없잖아. 그럼 사인 법칙을 마지막엔 쓰겠지만 지금은 못 쓴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세변의 길이를 통해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서 지금 나는 A각을 기준으로 했지만 B를 둬도 되고 C를 기준으로 둬도 돼 얘들아.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사소한 팁인데 얘들아. 일반적으로 가장 긴 변의 대각을 기준각으로 쓸 때가 많아. 숫자가 그때가 제일 편하게 나와. 일반적으로. 물론 아닐 때도 있어. 문제 풀 때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긴 변의 대각을 기준각으로 삼아서 요 식을 쓰는 거지. 정확하게. 그지? 물론 B가 좋은데요? 그러면 뭐 코사인 B는 이라고 해도 돼. 당연히 된다. 똑같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한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코사인 A를 통해서 사인 A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사인 A를 구하는 순간 뭘 할 수 있는 컨디션이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로 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문제. 됐니 얘들아? 이게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야. 설명할 이게 다야. 사인이랑 코사인은. 근데 지금 저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생각보다 이 공식을 외우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결론은 문제 상황마다 뭐 쓸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었고 이따 문제로 풀 거야. 자, 마지막은 이제 넓이인데 이건 뭐 사소하지.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삼각형 넓이. 기본적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뭐 다들 알 테니까 그런 건 됐고,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뭐야? SAS지. 뭐야? 두 변과 끼인각 할 때. 그죠? SAS 합동, SAS 닮음, 그거 떠올리면 돼. 그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이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2분의 1, 두 변의 길이의 곱, 그리고 끼인각의 사인값.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법.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지. 그 삼각형을 뒤집어서 하나 더 만들어서 뒤집어서 갖다 붙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뭐의 정의야? 요 삼각형을 하나 복사해. 뒤집어. 얘한테 붙여. 그게 누구의 정의야? 평행사변형의 정의지.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겠어? 요 삼각형 넓이의 2배겠지. 그래서 당연히 이건 공식도 아니야. 그지? 외우지 말라고 이딴 소리 하는 거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요 넓이의 2배니까 2분의 1만 사라지겠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변이 3개니까 셋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써볼까? 삼각형에서는 세 변의 길이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끼인각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끼인각.
그래서 SAS라고 쓴 거야. 요 정도는 너희 기억할 테니까. 근데 평행사변형은 내가 설명하려고 여기 선을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평행사변형의 변의 길이는 두 종류밖에 없지. 얘들아, 이거 배웠다고 해서 이상한 짓거리 하면 안 되더라. 만약에 요 길이가 5고 요 길이가 3이야. 그리고 요 길이가 2야. 얘자, 이 평행사변형 넓이 몇이야? 이 평행사변형 넓이 몇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쁘다. 내가 시킨 의도대로 왜 말해주지? 이거 배웠다고 해서 이거에 매몰되는 게 아니야. 이 곱하기 5지. 밑변 높이. 사각형. 그지? 그래서 이거 배웠다고 해서 매번 옥하고 없는데? 아니야. 그냥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추가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 3은 높이가 아니잖아. 그럼 이때는 각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도 3이잖아. 야 그러면 각이 여기 각도 끼인 각일 수도 있고 여기 각도 끼인 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세타인 거야? 얘가 세타인 거야? 도나? 왼쪽? 왜? 얘는 왜 안 되는데? 둔각이라 꼴 보기 싫어서? 도나 삼각함수 그래프 떠올려? 사인 10도랑 같은 사인은 몇 도? 80? 미친놈인가? 진짜로? 진심으로? 사인 그래프 떠올리라니까? 아이! 다시야 몇 도? 170. 이거잖아. 맞지 얘들아? 내가 이거밖에 안 쓰겠지만 뭐 다 되지? 언제? 더해서 180도가 되는 관계라면 사인 값은 무조건 똑같아. 그 말은 얘들아 어차피 평행사변형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고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잖아. 그러면 각이 두 종류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무조건 몇 도? 180도. 그러니까 얘의 사인 값이나 얘의 사인 값이나 그게 그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쓰건 니네 마음대로 해. 답은 똑같아. 사인 값이 똑같거든. 됐지 얘들아? 그러니까 아무 각이나 써도 된다는 얘기야. 평행사변형은 아무 각이나 써도 돼. 하지만 삼각형은 끼인 각이어야 돼. 됐고 나머지 하나 그냥 지멋대로 생긴 사각형. 자, 지멋대로 생긴 사각형 이렇게 있다 치자. 얘의 넓이는 뭐 떠올리면 돼? 마름모. 마름모는 아니지만 마름모를 떠올려야 돼. 마름모가 뭐였는데? 유일하게 사각형 중에서 대각선의 길이를 곱해서 넓이를 구하는 애. 그리고 다른 애도 있긴 하지만 사다리꼴이라는 애도 있긴 하지만 특이하게 사각형 넓이 구하는데 2분의 1을 곱하는 애. 그럼 왜 그러냐? 마름모의 성질을 떠올려서 생각해봐. 일반 사각형도 대각선 길이를 곱하지. 왜? 이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요렇게 긋고 요렇게 그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사각형이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요 직사각형 넓이의 딱 절반이지. 마름모의 정의랑 똑같아. 마름모 넓이 구할 때의 정의랑.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는데 마름모는 하필이면 그 두 대각선이 직교하지. 그러니까 티가 안 난 거고. 그냥 지멋대로 생긴 사각형은 직각으로 만난다는 보장 없잖아. 그러니까 티가 나지. 근데
사인값 곱할 거거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사인값. 그러니까 여기도 얘처럼 얘에 대한 사인을 쓰건 얘에 대한 사인을 쓰건 똑같지. 왜? 더해서 180도 나오는 관계니까. 이랬을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써도 돼. 이 각 쓰건 저 각 쓰건 50도를 쓰건 130도를 쓰건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물론 이거는 못 풀겠지만 특수각이 아니니까. 여튼 그래서 일반 사각형의 넓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 곱한 다음에 사인 세타를 곱하겠지. 그러면 얘들아 아까 여기 90도에서 왜 t가 안 났는지 의미 되지 얘들아. 사인 90도는 1이니까 t가 안 났던 거고. 이렇게 되는데 뭐다? 2분의 1이 필요하다. 왜? 2분의 1 안 쓰는 거니까 요 넓이거든. 절반. 이게 다야. 내용은 이게 다인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고. 됐지 얘들아? 요게 기본 내용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본 거고. 자, 그러면 요걸 토대로 문제를 살짝 풀어봅시다. 오늘 하는 건 물론 어제 수업하기도 했는데 오늘 할 거는 당연히 지금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사인 법칙 얘기하면서 했던 거 있었지. 자, 잘 들어? 사인 법칙 하면서 내가 여기에 썼다가 지웠던 거 뭐야? 각의 크기랑 사인 법칙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비례식이 삼각형에서 비례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건 각의 사인 끝과 변의 길이야. 그냥 각의 비율은 사인 법칙이든 변의 길이든 아무 거랑도 상관이 없어. 왜? 정비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 비교를 해보자. 지금 각 A, B, C의 비율이 2대 3대 7이래. 그러면 얘는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더 확장해 나갈 여지가 아예 없어. 왜? 각의 비율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거든. 생으로 생긴 각의 크기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변의 길이라든가 뭐 이런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뭐야? 뭐 여기서 sin ABC의 비율이 주어져 있다면 얘는 확장이 가능하지. 뭐라고? A 대 B 대 C도 2대 3대 7이구나. 근데 각으로는 못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이거는 뭐야? 오히려 중딩스럽게 풀어야지. 뭐야? 삼각형의 세 각의 비율이 얘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네 셋을 더하면 180도거든. 그러면 이거는 어렸을 때 배웠던 이 문제랑 똑같은 거지. 엄마가 10,000원 주면서 뭐 언니랑 나랑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7대 3으로 나눠 가지렴 이러란다면 10만 곱하기 10분의 7, 만 곱하기 10분의 3 이따위는 거 하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야? ABC 세 각이 180도를 12개로 쪼개서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7개 갖는다. 중딩스럽게. 그래서 뭐야? 이 문제는 오히려 되게 간단하게 세 각의 크기를 그냥 생으로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 그래서 각 A는 30도. B는 몇이냐 이거? 45도. 뭐 C는 뭐 필요 없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반갑지? 특수각이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서야 sin A가 2분의 1이구나. sin B가 2분의 루트 2구나. 근데 문제에서 B의 길이가 4루트 2라고 줬고 A 값을 구하래네. 요렇게 해서 사인 법칙 쓰는 거구나. 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그래서 식이 사인분의 변의 길이는 사인분의 변의 길이다.
이렇게 돼서 A값 구한다. 그래서 A는 4. 라는 거고. 자, 넘겨서. 자, 지금 여기 잘 안 되는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데 쉬운 거는 집에 가서 숙제로 풀어봐. 어려운 걸 이 자리에서 애지간하면 풀자. 조금 버거워도. 5번. 일단 5번에서 혹시나 그림이 애매해서 이게 어쩔 수 없지만 그림이 약간 뭉개지는 느낌일 수밖에 없어서 헷갈릴까봐 얘기를 해주자면 당연한 얘기인데 직각삼각형에 원이 내접하고 있대. 이따위로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그 그림이랑 비교하면서 잘 들어봐. 그러면 지금 이 내접원에 중심이 있을 거고 우리는 이걸 중2 때 내심이라고 배웠고 그러면 여기서 접점 있지? 접점, 접하는 점은 요렇게 존재할 거고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쪽은 몰라도 빗변은 몰라도 나머지 두 변이랑은 무조건 평행하게 또는 수직하게 이어져야 돼.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때 내심하면서 맨날 하던 짓이 뭐야? 이렇게 선 그은 다음에 이거 정사각형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얘들아 거기는 점 D 있지. D는 뭐야? 이게 아니야. 얘가 D가 아니라고. D는 누구야? D가 설명에서 뭐라 했어? 여기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은 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그랬으니까 D는 여기야. 접점 아니야, D는. 지금 그림이 뭉개져서 그럴까봐 하는 얘기. 그 문제에 있는 D는 저기야. 접점 아니야. 괴로워 보이네. 직각삼각형 안에 내접원이 존재하고 그때 한 꼭지점에서 내심을 지나는 선의 연장선이 변과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았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준 거를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원이래. 얘가 반지름이 3이래. 그러면 이 노란 선 3이겠네? 그럼 여기도 3이겠네? 그치? 여기 있는 거 싹 다 3. 요까지만 쓸게. 다음. 지금 DB가 4래. DB가 4래. 야, 근데 나 요만큼 3인 거 알잖아. 그러면 요만큼이 3이고 요만큼은 1이겠네. 됐지? 문제에서 준 거 썼어. 여기까지는 그래. 오케이. 됐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삼각형 ADC,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배운 것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얘들아,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야 돼. 요거는 확정이야.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최종이야. 오케이, 됐지? 그러면 너희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야지. 사인 법칙을 써야 돼.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필요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머리를 돌려봐 얘들아.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뭘 알아야 돼? 이 삼각형에서 누가 됐든 간에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이 나와야 돼. 한 쌍이 나와야 돼. 무조건. 오케이? 거꾸로 사인 법칙 거꾸로 생각해보자고.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반지름을 구해야 돼. 그러면 한 쌍이 필요하네. 됐지? 그러면 누구를 구할까야? 누구를 구할까? 세 개 중에, 그지? 변 세 개, 각 세 개 중에 어떤 쌍을 구할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쓰는 게 첫 번째. 중요하진 않아. 그냥 이 문제에서 쓰이는 거야, 얘들아. 내심의 정의지.
내심의 정의 뭐니? 지우야. 삼각형의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 얘들아, 그 삼각형의 세 이등분선,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이 빨간 선 자체가 하나의 각의 이등분선이지. 왜? 내심 지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겠지.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지. 그러니까 요 두 각이 같아요. 당연히 같아. 내심의 정의 때문에. 다음 얘가 하필이면 직각삼각형이라서 얘랑 얘 평행하지. 총사각형이잖아. 얘랑 얘 평행하지 얘들아. 얘랑 얘 평행하지. 그러면 이 선이랑 이 선이랑 평행한 거네. 이 선이랑 평행한 거네. 됐지? 그러니까 잘 봐. 요 삼각형 보여?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조그만 삼각형이랑 닮은. 평행하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닮은. 그러니까 요각과 요각이 같은데 요각과 요각이 같아. 닮음이라. 그러면 보이니 얘들아? 요 두 직각삼각형의 닮음비 몇 대 몇? 1대 3. 이런 거야 얘들아. 내가 말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딸랑 두 개 배우지만 이곳이 너희가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되게 많이 쓰여. 왜? 도형이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까먹었겠지. 얘들아 지금 내심의 정의도 까먹었는데 지금 얘들아 고2인데 중2 때 배우는 걸 모르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까먹는단 말이야 사람이라. 그건 어쩔 수 없어.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 놓으면 다시 기억이 살아나면 돼. 내일 시험이 아니잖아. 그지? 해보면 돼. 눈에 이거 두면 돼. 한 번은. 자, 닮은 비가 1대 3이네? 여기가 3이네? 여기 9네. 1대 3 닮은 비니까. 1대 3 닮은 비인데 1대 3, 3, 9. 됐지? 다음. 얘들아, 너희가 중학교 때 내심하면 제일 잘했던 거. 딴 거부터 해도 기가 막히게 했던 게 있지. 내심. 긋고. 얘랑 같다. 얘랑 같다. 해서 뭐 여기가 2면 여기도 2고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고 여기가 5면 여기도 5다. 이 짓거리 하잖아. 그치? 내심만 맨날 했던 거. 또 하자. 또 할게. 여기가 9래. 여기도 9네. 됐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요 예시를 보면, 이거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요 예시를 보면, 얘들아, 이 삼각형의 변을 이루는 요소가 잘랐을 때, 2, 3, 5, 3개지. 2가 2개, 3이 2개, 5가 2개인 거잖아. 기억나지,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요소 3개 중에 2개 아는 거 아니야? 9, 3. 나머지 하나만 모르는 거지. 그 나머지 하나는 진짜 몰라. 여기지? 여기가 접점이야? 괜찮아? 다시 말하지만 어려운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지. 숙제로 안 주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내가 지금 내심의 정의와 성질을 통해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최대한 표현한 거지.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아직 우리 내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거 쓸 거거든. 내 저번에 반지름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기억남? 내 저번에 반지름 할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 2분의 1 곱하기 내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야.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때 이 짓을 했어.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요 길이가 5, 얘 직각삼각형 당연히 요 길이가 12. 이 상태에서 내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그럼 요거 너희 어떻게 풀었냐면 중학교 때 이 상태에서 내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래. 그럼 너희 어떻게 구했냐면 일단 기계처럼 피타고라스.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니까 얘랑 곱해서 나누기 하면 넓이잖아. 넓이 30이야. 근데 그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 내 저번에 반지름을 R이라고 쳤을 때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내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을 해도 넓이가 나오거든. 그렇게 해서 이거 더 몇이냐? 30, 15. 아, 내 저번에 반지름은 2구나. 이걸 너희가 중학교 때 했단 말이야. 내신 배우면서.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 앞으로. 내 저번에 반지름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생각보다 종종 쓸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괜찮아? 얘들아? 하고? 혹시 중학교 건너뛰고 고등학교 온 사람 있니? 여기? 없지? 까먹은 거지. 생전 처음 보는 건 아니야. 까먹은 거지. 안 써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쓸 일 없었잖아, 사실. 다시 기억하면 돼. 자, 괜히 말한 거 아니겠지, 얘들아? 갑시다. 갈게. 요 상황에서 이 짓을 할게. 됐지? 똑같은 짓을 할 거야.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써주자. 첫 번째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x 플러스 3.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9 더하기 3, 12. 높이 3 더하기 x. 넓이지? 그거랑 2분의 1 곱하기 내 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합. 근데 삼각형의 세변이 x랑 9랑 3이 두 개씩 있는 거니까 x랑 9랑 3이라는 더하면 몇이야? x 플러스 12지. 2배. 요딴 식이 하나 나오지. 괜찮을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x값이 나온다. 그래서 x값이 몇 나오냐면요. 6이 나온다. 됐다.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다 알았다. 자, 그러면 얘들아, x가 6이야. 그러면 이만큼이 6인데 얘들아, 이제 우리의 원래 본론을 까먹으면 안 되지. 지금 우리 뭐 찾는 중이어서? 이 삼각형의 ACD 삼각형에 마주보고 있는 각 하나랑 변 하나가 필요했어. 그치? 기억해야지. 근데 X가 6 나왔잖아. 그럼 6이 필요해? 아니면 CD만 필요해? CD만 필요해. 오케이? 요 길이만 필요하잖아. 그럼 얘는 몇이야? 5. 이만큼이 6인데 1 빼야지. 그치? 야, 여기가 5니까 얘들아. 요각의 사인값 필요하지. 그래서 지금 이제 내심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해서 왜 저 짓거리를 왜 했는지가 나오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요각의 사인값 필요하지, 얘들아. 근데 요각이랑 같은 게 누구야? 얘야. 얘랑 같은 게 누구야? 얘야. 그럼 얘들아, 요 삼각형에서 사인값 못 구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니?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3이잖아. 여기 루트 10이지. 그럼 요각의 사인값 몇이야? 루트 10분의 1. 정리해야 돼? 그래서 요각의 사인, 어차피 이 각이 있는 곳은 다르지만 각의 크기가 똑같은데 뭔 상관이니? 그러니까 요각의 사인값이 루트 10분의 1 나왔다. 됐네?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이 나왔네? 됐지? 그래서 말이 길었지만 내심의 성질을 이용하고 내심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거 구한 다음에 드디어 사인 법칙을 쓰자. 끝났지. 그래서 사인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하면 맞지? 그래서 얘가 몇이냐? 5루트 10. 얘가 누구다? 이거 여기까지 했다고 해서 좋아갖고 그냥 있으면 안 돼. 이거 뭐야? 2배야? 넓이 구하래지. 그러면 넓이는 얘로 못 구하지. R은 2분의 5루트 10이니까 정답인 넓이는 4분의 250파이. 즉 2분의 125파이가 정답. 괜찮아? 얘들아? 안 괜찮지만 괜찮자. 지금은 어려운 게 맞아. 지금은 어려운 게 맞아. 나중엔 안 어려워져야 돼. 나중엔. 자, 오늘 할 것들이 이런 느낌이야. 이것보다 쉬운 문제들일 텐데, 근데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리마인드 하는 걸 위주로 할 거거든, 오늘, 얘들아. 그래서 조금 짜증날 수도 있어, 기억이 안 나니까. 뭐 배우라고 있는 거니까. 자, 쉬었다가 합시다.